마침 뭐 김종인 전 총괄 네. 선대위원장 얘기가 네. 나왔는데 김종인 네. 전 위원장도 어제 그 기자들과 그 얘기를 보면은 네. 참 나이가 80이고 80이 넘으신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에서는 네. 가장 큰 어른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뒤로 돌아서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 했다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악담을 그렇게 퍼부어대더라고. 네. 이건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럼 자기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네.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20살이 어린 윤석열 후보한테 내침을 당했다. 그 서운한 마음. 예? 그래가 뭐 자기가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 것도 아닌데 내쳐졌다. 그 화가 난 마음, 자존심 상한 거, 뭐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좀 절제해야죠. 예를 들면 뭐 쿠데타라고 했는데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나 뭐 하니까 나랑 같이 못해. 뭐 이런 얘기라든지 또 대통령 될 비전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심하지만 또 윤석열 후보 보고 윤 씨라고 그랬죠, 윤 씨. 뭐 윤가라고 하는 것보다 낫죠. 뭐 하지만 저런 좀 거친 저주 섞인 말, 한때 대통령의 별의 순간이 왔다고 잡아야 된다고 윤석열 후보한테 그렇게 윙크하고 그 제스처를 보내던 사람이 자기가 내처짐 당했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저렇게 저주 섞인 말을 던지는 저런 행태에 저게 좋게 보여지냐 이거죠. 예, 참 저는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까지도 그렇게 폄하해버리고 그러면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은 떠나는 뒷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4.7 재보선 후에 당을 떠나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재뿌리고 갔죠. 아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4.7 재보선을 다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떠나세요. 자기도 끝나고 떠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잡아주고 그냥 당 대표를 하시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갖고 뭐라고 했어. 저 아사리판이다. 아니 자기가 엊그제까지 있던 당이 아사리판이라. 저 흙탕물 아니냐. 그리고 자기는 절대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안 돌아갔습니까? 금방 돌아갔잖아요. 또 뭐 이렇게 모시겠다고 하니까. 어제도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뭐 선대위에 대선에 관여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것도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정말 그저께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한테 자기가 뭐 이렇게 안을 주었으니까 뭐 오늘 내일 중에 금방 나올 것이다 하면서 자기 안이 받아들여질 걸로 기정사실해 갖고 또 띄워줬지 않습니까? 윤석열 잘한다고 자신만만했죠. 그게 아니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자칫하면은 지난 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한때 문재인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폭 꼬꾸라진 게 MB 아바타 얘기 나오면서 폭 꼬꾸라졌거든요. 우리 김종인 상황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김종인을 손절매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주 섞인 말 그게 도움이 되냔 말이죠.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아주 저주 섞인 말을 했어요. 저런 건 정치판에서 떠나야 된다고 아주 거의 욕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때 안철수랑 오세훈이 손 잡았기 때문에 사실 된 거거든요. 그럼요. 그때 또 3파전은 안 했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때 3파전으로 해도 이긴다고 했었잖아요. 3파전 했으면 졌죠. 당연히 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철수가 손을 잡고 단일화한 뒤에도 같이 선거운동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이상으로 띄워줬잖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때도 만약 안철수가 그래 나는 졌으니까 당신들 빠이빠이 이준석이처럼 그렇게 뒤에서 종질이나 해야 되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좀 선대위 개편하는 거면 윤석열 후보랑 좀 상의를 좀 한다든가. 언론에 먼저 터뜨리니까 얼마나 윤석열 볼 때는 황당했겠어요. 아니 또 기자들이 그 윤석열 후보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상의를 해?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선대위를 해체하면서 누구하고 상의해?
김종인 선대입니까? 네, 귀띔 정도는 해줬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신은 연기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 이런 말은 그냥 사적으로는 알 얘기지. 저거를 언론이나 다 보는 데서 공적인 말을 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옛날보다는 좀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예, 총괄 그럼요. 선대위원장도 한 달 동안 있는데 뭐 별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 예. 아니 다른 것은 못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내가 뭐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 해도 잘 안 됐다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무슨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특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 하나라도 내놨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허다못해 네. 무슨 윤석열 후보라든가 당의 슬로건 하나도 지금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네. 그 이전에 한 달도 네.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울산 합의 때까지 이준석이가 뭐 또 가출을 한 측면도 있지만 김종인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 마느냐 전권을 주느냐 마냐 가지고 한 달을 소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김종인이 와서 2달을 소비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뭐 캐치프레이즈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시간을 좀 낭비했다.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좀 처신을 약간 좀 어정쩡하게 했어요. 예. 이준석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혼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선대가 원팀이 돼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준석하고 영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로 봐서는 저 둘이 또 짜고 저 또 분란을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너무 어정쩡한 처신을 했다. 이게 오늘날 당 지지도 하락까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그 어정쩡한 처신이 네. 지금 이준석의 가출을 불러왔던 게 조수진 공보단장의 네.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당신 얘기 듣지 않고 윤석열 후보 얘기만 그렇죠. 그러면 그 회의를 윤석열 후보가 주재한 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주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당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아니고 예를 들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런 식의 항명은 내가 하극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 해임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버려 갖고 딱 정리를 하셔야죠.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이쁘다 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고. 지금 이준석이가 그 꼴이거든요. 네. 딱 그립을 네. 쥐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립이 강하다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네. 지금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때도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타끔하게 얘기했으면 이준석 대표도 면이 섰을 것이고 네. 가출까지는 안 했을 것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못했다는데 왜 일을 못합니까? 누가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야단을 치든가 아니면 해임을 시켜버리든가 그런다고 늘 윤석열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이가 그렇게 나가서 선대위와 당을 공격하고 다닐 때 단 한마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총에 가서도 윤석열 뭐 이런 비판은 좀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권력 투쟁에 오히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빠져든 모습을 보여준 게 저렇게 불신을 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김종인 뭐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 경질된 거 그게 뭐 일단은 중도나 뭐 호남 표심에 2030 젊은 세대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세옹지마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 개인의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럼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 투신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비로소 윤석열계 정치 계보도 등장할 수가 있고 뭔가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데도 김종인이나 이준석이가 뒤에서 숟가락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지금 성숙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득실을 따지면은 저도 득이 좀 더 많은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김종인이라는 뭐 굴레랄까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김종인에 얹혀 있든가 아니면 그렇죠. 김종인의 품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 쭉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그렇죠. 김종인한테 뭘 상의를 하고 조언을 듣고 그런데 이제는 김종인을 벗어 버리고 예. 윤석열 다음으로 이제 내가 후보고 나를 보고 선택해 주세요.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좀 더 어른스러움 보이면서 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네. 윤석열 후보를 참 뒷받침을 그냥 네. 탁 든든히 해줬다라면은 지지율 하락도 없을 것이고 또 3월 9일까지 네. 이 비단길을 그렇죠. 이렇게 순항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의 그런 뭐 꽤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연합해 가지고 윤석열과 갈등하는 그런 양상을 빚다 보니까 시너지가 전혀 나지를 않고 오히려 역시너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게 제일 아쉬워요. 대권을 가기 위해서 삼각파도도 맞고 거친 풍랑도 맞고 지금 뭐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윤석열 그런 인물인지 알고 안 가려고 했는데 마누라가 하도 졸라대서 갔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 앞으로 안철수한테도 밀릴 거다.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했는데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는 모든 걸 끊어내고 내가 이런 수모와 역경을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는 나부터 이제 선대위 탓하지 말고 측근 탓하지 말고 김종인, 이준석 나온 악재니까 탓하지 말고 이제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왜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세상을 바뀌기 기도했는데 아니고 그럼 동네 바뀌기 위한 기도 그것도 아니고 가족부터 바뀌기 위한 기도 이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했거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모든 리더십에 자신의 리더십이 뭔지 검찰부터 생활했던 나는 항상 옳다. 갑의 입장에서 세상을 봤던 그 시야부터 저는 의뢰 시야로 좀 바꾸고 말하는 습관부터 모든 걸 다 바꿀 때 저는 비로소 윤석열은 다시 태어났다. 지금 윤석열의 자세는 어떤 때냐면은 정유재란 때 1597년 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대첩 갈 때 그 심정 신에게는 아직 배가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냥 그 여수 앞바다로 바로 갔습니까? 남해안, 서해안을 쭉 돌아서 민심을 다 민심하고 군사를 모은 다음에 여수 앞바다 가서 결전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 수습을 하면서 이 바닥으로 가서 이런 리더십을 다시 하는 공고히 하면서 그냥 일본을 율돌목 그 바다에다 쳐박았잖아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재명을 율돌목에다 쳐박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 절박한 심정, 국민을 도탄에서 구하겠다는 이런 마음, 이거 없이 그냥 어떻게 대통령 안 될까? 저는 그럼 백전백패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밑바닥으로 기어야 합니다. 그럼요.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는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국민이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국민이 왜 불러냈는가?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저는 당신을 불러내는 윤석열의 오류 중에 하나가 국민이 나를 불러냈다고 하거든요. 그건 국민이 부른 건 맞아요. 문재인, 조국, 추미애랑 싸우면서 불러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대통령 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국민이 불렀는데 이제부터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지금 국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못 보여줬어요. 입증하지 못한 이제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과 철학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류,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 오류, 막연한 낙관론. 이재명이가 저 사기꾼이고 저 악당이니까 대장동에서 수천억 해먹은 놈이니까 당연히 될 거다. 저는 막연한 낙관론 안 된다고 봐요. 또 하나 의식의 오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역사가 정의가 항상 승리합니까? 정의가 패배하는 수도 많아요. 많죠. 예. 하느님이 더군다나 하느님이 주무실 때도 많아요. 선거에서는 예. 한눈판 때도 선거에서는 많아요. 그럼요. 정말 이 말 바꾸기 잘하고 그럼요.
표심, 표퓰리스트가 승리하는 경우가 우리가 뭐 저 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봤지 않습니까? 대중은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런 경우로 우리가 대중은 뭐 목도 오고 있잖아요. 사탕 들고 당근 들고 유혹에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니까 막연히 잘 될 거다. 또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는 저는 3대 오류라고 보고 그런 발상부터 깨서 모든 건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예? 자기는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관리 종목이다. 예? 관리 종목부터 턴어라운드해서 블루칩이 되듯이 지금부터 새 출발한다. 2달 동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참 아쉬운 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 하나,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 하나 발표하지 못한 거. 지금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도 이 윤석열 후보 나왔던가 국민의힘은 슬로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는 뭐 이재명 합니다 하다가 뭐 제대로 이재명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국민 속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머리털 모심기까지 공약 내놓잖아요. 예. 예? 별의별 거 다 내놔요. 저도 좀 뭐 좀 심해하겠습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이런 그 제안도 있더니 국민이 불러낸 무슨 윤석열, 또 뭐 윤석열은 살립니다. 해갖고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살립니다 그렇죠. 하고 이재명은 죽입니다, 죽입니다. 뭐 그러든지. 이렇게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국민한테만 충성하겠습니다. 대중의 그 프레임으로서 계속 같은 구호를 외치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재명은 합니다. 합니다. 이번에 뭘 바꿨죠? 뭐 제가 뭔가 바꾼 건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이재명 합니다. 또 대장동을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 그 잘못 바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그렇죠. 뭐 그 중소기업을 살립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이재명은 다 망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하면서 이런 걸 하나를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지 좋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예요. 윤석열은 살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사람이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바탕, 인성이나 이 평균적인 사고방식 굉장히 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검찰에서 그 말 습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자기 언어나 그걸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거랑 달라요. 그건 국회의원 선거는 평가거든요. 평가. 근데 대통령 선거는 5년짜리 꽁을 파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5년짜리. 그러면 뭔가 좀 판타지도 주고 희망을 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오래된 다큐멘터리만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거는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 전문가.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도 저쪽에서는 코디 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1억인가. 그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그 수수하게 다지지만 이재명이 보세요. 넥타이도 금방 바꾸고 옷도 바꾸고 하면서 자주 바꾸죠.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착착착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저 사람이 절박하구나. 또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 홍보 전문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 미디어 전문가 제대로 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까? 그런 점 자기들끼리 그 윤핵관 몇 사람이 모여갖고 꿍짝꿍짝 해갖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은 모두가 바꿔야 되고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윤석열 후보부터 바뀌어서 진짜 일일 우일신 해야 되는데 선대위 해체하고 내일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쳐다보질 않죠.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뭐 전에도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고 다 대통령 된 걸로 생각하니까 다 가서 귀부돌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찰이라는 게 평생 상명하복, 동일체 원칙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유를 제기한다든가 뭐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오픈 마인드를 해야 하거든 본인이. 그걸 안 하고
참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삼성동에만 앉아 있는 사람도 들린단 말이에요.